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한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우리 곁을 지켜온 백성문 변호사. 그가 남긴 마지막 미소의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2024년 10월의 어느 새벽,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병실 안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 8분을 가리키고 그 순간 한 사람의 삶이 천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누구보다 단호했고 방송에서는 늘 따뜻했던 그 남자. 백성문 변호사는 그렇게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있었죠.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싸움과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새벽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JTBC 크라임 치프와 MBN 뉴스파이터에서 늘 정확하고 명쾌한 해설로 사랑받던 변호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전국의 시청자와 방송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에는 애도의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동료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며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존재였습니다. 이틀 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 향이 가득한 그곳엔 방송계와 법조계의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치인, 연예인, 기자, 그리고 수많은 후배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가 백성문이라는 이름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뒤 조용히 떠도는 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 있다더라. 처음엔 단순한 루머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야기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마지막 미소라 불렀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는 백성문 변호사는 2024년 여름 희귀질환인 부비동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기 증상이라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의 말은 그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암이 상당히 깊게 퍼져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얼굴의 한쪽을 절제해야 했고 항암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방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여전히 유쾌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시청자들에게 여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끝난 후 그는 늘 조용히 대기실 구석으로 걸어가 눈을 감곤 했습니다. 동료 아나운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오늘만큼은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었죠. 이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는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방송을, 사람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약속을요. 그의 곁에는 늘 아내 김선영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YTN 대표 앵커로 활약하는 그녀는 남편의 병세가 악화된 후에도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식사조차 힘들던 남편에게 죽 한 그릇을 데워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먹어요. 그 말에 백 변호사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 씨, 나는 아직도 행복해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그의 마지막 미소는 아마 그 순간부터 준비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두려움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미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세상을 울렸습니다. 그의 병세는 가을이 깊어질수록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눈 한쪽의 시력을 잃었고 말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향한 열정도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도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10월 28일 유튜브 채널 폴리틱스 워치톡의 비공개 영상이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남길 수 있을 때까지, 제 목소리가 남아있을 때까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지금 마지막 미소라 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는 평소 그를 존경하던 예술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코미디언 박미선, 배우 황보라, 앵커 한석준, 기자 양원보 등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장례식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애도하는 무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으며 그는 늘 우리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김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녀는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6년 전 파리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주년은 다시 파리에 가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그 대신 당신이 사랑했던 파리의 사진을 올립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랑이 진짜네요. 그의 미소는 당신을 닮았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 사진 한 장이 수백만 명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언론사 기자단의 메일함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남긴 기록. 발신자는 익명이었고 메일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단순한 추모 영상이라 생각하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문 변호사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병실 침대 위에서 카메라를 향해 앉아 있었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저는 지금 두려움보다도 감사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바로 화면 너머로 전해졌고 보는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리고 저를 기억해주는 모든 분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이 참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그는 이미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듯 했습니다. 고통보다 감사가 더 크고 슬픔보다 사랑이 더 짙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동료 기자 양원보는 JTBC 공식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카메라 앞에 있던 진행자들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영 아나운서는 다시 한번 남편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고통이 끝났으니 나는 조금은 안심이에요. 하늘에서도 여전히 그 미소로 나를 지켜봐 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별의 슬픔, 사랑의 감사, 그리고 그리움의 약속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누군가 댓글로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 문장은 이 영상이 세상에 남긴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서울 분당의 하늘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10월 30일 새벽 2시 8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8층 병실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깜빡였습니다. 밖에서는 산소기의 기계음이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고 병실 안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삶이 서서히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선영 아나운서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이미 차가웠지만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한숨조차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의료진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임계치에 가까웠고 심박수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눈짓으로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미약하게 입술을 떼며 말했다고 합니다. 선영 씨,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아내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귀를 가까이 했습니다. 괜찮아요. 나 이제 다 알겠어요. 그 한마디는 고통의 끝에서 건져 올린 평온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날 병실에서 남겨진 마지막 5분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병원 CCTV에도 의료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 직전 5분 동안 그의 심박수는 놀랍게도 안정적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또렷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전이된 환자들은 마지막 순간 극심한 통증으로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끝까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 정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통 환자들은 마지막에 눈을 감으시는데 백 변호사님은 반대로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전율했어요. 그 미소는 아내를 향한, 세상을 향한,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향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왜 끝까지 웃을 수 있었을까? 답은 단순하지만 동시에 깊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사랑한 사람과 세상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법과 정의를 이야기하던 시간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사랑과 감사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김선영은 조용히 YTN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생전에 정리해둔 원고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의 이야기를 선영 씨가 전해줄 날이 오겠지. 그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트 안에는 빼곡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방송은 사람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다. 진심은 결국 화면을 뚫고 나간다. 슬픔보다 고마움을 남기고 싶다. 그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영상 촬영 스크립트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전할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미소는 슬픔이 아니라 위로여야 한다. 그는 죽음조차 연출이 아닌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남긴 영상은 그렇게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연출된 장면이라 말했지만 김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연출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어요. 그 사람은 늘 진심으로 이야기했으니까요. 그의 삶을 정리하던 방송사 후배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법률 상담 이메일을 직접 답장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메일의 발신 시간은 10월 28일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제목은 괜찮아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의 고민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폴리틱스 워치톡의 관리 통계에 따르면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이후 채널 구독자는 단 하루 만에 1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영상 조회수는 200만 회를 돌파했고 댓글은 5만 개 이상 쏟아졌습니다. 절반 이상이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의 웃음이 그립습니다. 죽음조차 그의 진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의 마지막으로 웃음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김선영 아나운서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마음속에 새긴 채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답게 살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웃었어요. 그 미소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인사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플래시 소리조차 멈추고 기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미소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남편과 닮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을 이기는 용기였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고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YTN 스튜디오에서는 특별 추모 방송이 준비되었습니다. 제목은 백성문,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김선영이 직접 진행을 맡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스튜디오가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제게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은 기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내로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노트를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노트 안에는 그의 마지막 5분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손을 놓기 전에 괜찮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김선영은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잠겼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의 마지막 웃음이 다시 스크린 위로 떠올랐습니다. 영상 속 그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방송은 단 하룻밤 만에 2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네요. 그의 마지막 5분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 미소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작별이라는 문장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부의 이야기를 보며 울었고 또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영상을 가족과 함께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웃으며 떠날 수 있을까? 방송 후 김선영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철, 방송 대본, 손글씨 메모, 그 모든 것에는 그의 진심이 남아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노트북이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켜진 화면에는 메모장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고 제목은 내가 떠난 후,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모두 떠난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남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그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영은 매일 새벽 남편이 앉던 자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5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미소처럼 따뜻한 새벽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백성문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뉴스 속, SNS 속,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영상, 마지막 미소를 수없이 다시 보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은 메시지다. 라는 댓글이 베스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남긴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습니다. 나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하나의 이야기이자 하나의 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JTBC와 MBN은 그를 추모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연달아 편성했습니다. 정의와 따뜻함 사이의 사람. 백성문.
방송에서는 그가 생전 출연했던 화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날카롭지만 따뜻한 분석. 분노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환한 미소. 진행자는 말했습니다. 백성문은 세상의 정의를 말했지만 그의 진짜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제작진은 그가 남긴 짧은 노트 한 줄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진심은 화면을 뚫고 나간다. 그 문장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선영은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를 준비하고 원고를 검토하며 바쁘게 움직이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흔적을 스튜디오의 조명, 채워져 있었습니다. 방송 원고, 녹화가 끝난 대본의 여백, 그 모든 곳에서 남편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뉴스 시작 전 잠시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그리고 방송이 끝난 뒤 카메라가 꺼지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남편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YTN 사내 게시판에는 김선영을 향한 동료들의 응원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여전히 화면 속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백성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폴리틱스 워치톡은 놀라운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채널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상에는 새로운 구독자들이 몰려들었고 댓글에는 이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그립습니다. 라는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그의 미공개 원고와 인터뷰를 정리해 백성문이 남긴 말들이라는 추모 다큐 시리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조회수는 단 몇 시간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이어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선영은 다큐 제작을 돕기 위해 남편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남편의 손글씨가 남은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만한 이유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위로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이해, 감사, 그리고 믿음. 그는 법조인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큐 촬영 마지막 날 스태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이었습니다. 백성문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사람을 넘어 한 시대의 따뜻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의 미소를 기억하는 사람들 덕분에 조금은 덜 외로워졌습니다.